자, 다가오는 8월달 여러분들 이 한 글자만을 기억하셔도요 8월 한 달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풍족해질 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글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공간, 생각, 행동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계속 매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글자들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 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데요. 아마 이 얘기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솔깃하실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또 사교 모임들도 있고 또 부자들은 또 그들만의 모임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한 부자들의 모임에서는 매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고 해요. 그 단어에 맞게 1년을 잘 살아가도록 서로 자기들끼리 합심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단어가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매월 의미 있는 제가 글자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 글자를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니 어찌 보면은 유럽의 부자 모임보다도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글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글자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매일 100번씩 쓰시는 게 좋아요. 매일 100번씩 그 한자를 쓰시고, 그냥 쓰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외부에 알리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각종 SNS 그리고 저희 동명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인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외부에 알리면 참 효과가 좋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3월달부터 이어오면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의 글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의 글자는요 그칠지입니다. 그칠지. 자, 이 그칠지 봤으니까 이제 끝하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적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7월의 글자는 뭐였죠? 7월의 글자는 살필 성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덥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도 참 많아가지고 사건 사고들도 많았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성사라는 마음으로서 활동을 줄이시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일수록 아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참 무탈하게 7월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살피는 마음으로서 7월을 보냈으니 그 돌아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8월에는 조금씩 이제 행동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치는 겁니다. 자, 이 왜 그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자, 시기적인 의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양력의 8월을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오행 중에서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는 하고요. 또 이 신의 속성은 또 보게 되면은요, 금뿐만 아니라 물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보면은 가을, 그 가을이 시작되는 그 초입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 기운이 시작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을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겨울의 의미까지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운을 담고 있는 달이 바로 양력 8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8월이 그냥 8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25년 남은 한 해 전체를 아우르는 그 행동의 시작이 되는 것이 이 그칠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그칠지라고 하는 한자는요, 원래는 이 발족자라고 하는 이 한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발족자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딱 밑에 발을 딱 디뎌가지고 멈춰진 상태, 그래서 이 그칠지라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기적인 의미, 글자의 의미 다 새기셨으니 구체적인 행동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풍수에서 여러분들의 집안, 공간에 대한 의미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뭘 그쳐야 되냐? 소비를 그치셔야 됩니다. 소비 중에서도 어떤 소비, 무분별한 소비, 의미 없는 소비는 이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의미 없는 것들 당연히 나도 안 사고 잘 지내는데? 라고 하실 텐데, 자, 그런 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 더 어떤 생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필요해 보여서 산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해 라고 해도 그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도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필요해 보여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즉, 필요해 보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소비를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한테는 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저도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풍수 액자를 판매를 하고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액자를 사십니다. 얼마 전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부액자를 사셨는데 액자를 걸어 놓자마자 또 아파트 당첨이 됐다라고 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신 분도 계시곤 합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액자를 막 2개, 3개 사시라고 저희는 절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집에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될 때 그때 걸어 두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다른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 사시는 것이 집안의 풍수에 있어서도 참 좋은 거니까요. 그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뭘 그치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로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서로 너무 단절이 되어 있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는 방법도 잊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의 모습을 보자면 바로 전화죠. 바로 전화를 하는 것이 이제는 뭔가 시대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행태처럼 되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컨택을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문자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오해라는 것이 더 쉽게 쌓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오해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상대방한테 딱 오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이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상대방도 내 미움을 캐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움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또 나를 오해하게 만들게 되니 이 오해라는 것이 진짜 무한히 사이클을 돌게 되고 상대방을 전염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해, 말 그대로 오해,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잘못 풀이를 해서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다라는 겁니다. 오해를 그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뭘 하면 더 좋을까?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하신다면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 이해, 그냥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아, 너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을 오해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설령 내가 진짜 제대로 봤어요. 아,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봤다라고 해도 그것을 또 내가 이해로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 미운 마음을 튕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되고, 관계 역시나 부딪히는 일들도 사라질 수가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해를 하기 싫다면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행동 중에서 뭘 8월 달에 좀 그치시면 좋을까라고 한다면요, 바로 SNS입니다. SNS. 이제는 SNS는 나이 불문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인 거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70대, 80대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상인 분들도 계실 건데, 내가 뭔 SNS를 하냐라고 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다 이제는 포괄적인 범주에서의 SNS 활동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희 채널처럼 정말 검증되고 열심히 잘 준비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도 이 유튜브를 보고 뭐 여러 가지 틱톡, 인스타그램, 각종 SNS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지금은 좀 과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특히 SNS 요즘 참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저를 그 사칭한 그 주식 리딩방도 보게 되면은 사진을 막 합성을 하고 거짓된 정보를 막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티 나고, 좀 예민한 사람들은 사진 보면은 아, AI로 만들어진 이미지구나 라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거나 혹은 좀 둔하신 분들은요, 이제는 AI로 만들어진 사진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으세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는 사진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영상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제 영상 하나를 퍼가지고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직접 쓴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마치 똑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참,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검증이 안 돼 있는 사람, 검증이 되어 있지 않는 채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SNS 세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SNS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좀 줄이시고,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서점을 가시고 책을 보시고요. 물론 책도 요즘은 참 많지만은 그래도 SNS 그냥 쉽게 접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으니까요. 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의미 있는 강의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냥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거니까요. SNS를 그치는 습관을 8월에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8월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매일매일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매일매일 쓰면서 여러분들 오늘 내 하루를 어떻게 할지, 혹은 뭐 저녁에 쓴다고 하면은 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내일은 어떻게 보낼지를 딱 계획을 해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모으는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외부에 알리고 공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직접 쓴 글자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탈한 8월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